지금 총선 패배 책임이 누구냐를 두고 국민의힘 사람들 꽤 한마디씩 보태고 있고 이런 와중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혹은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50명 넘게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노력했지만 미안하다 잘해보겠다. 쓴소리도 오고 왔다고 하고요. 운명 공동체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일부에서는 대오각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쓴소리도 좀 내뱉은 모양입니다. 여선왕 정관님. 네, 실제 이제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몇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낙선자들의 오찬 간담회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편하게 이루어졌나 봅니다. 제가 언론 보도 통해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앞에서 그 면전에서 이제 굉장히 센 이런 이야기도 말씀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어찌 보면은 계속 이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2번 기자들 앞에 서서 짧지만 어쨌든 문답도 주고받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핵심은 이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꿀 것이냐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 원내대표 선거. 그러니까 지금 친윤 누구 이야기도 계속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선거에서 이른바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말고 예. 약간 수도권 아니면 다른 분들이 비운 이런 분들이 이제 원내대표에 선출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로 대통령께서 약간 통치 스타일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는 장면이 나중에 보일 것 같다. 지금 이제 계속 펼쳐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부분들 말고 실제 본질이 변하는 부분들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낙선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어. 그래. 당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견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나라와 당을 위해 계속 소통해 주시고 국정 운영과 당 운영에도 많은 말씀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가고 있나? 정책에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 친윤이 당 지도부 구성 안 된다. 사실 최병무 의원님 최근에 수도권 낙선자들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무능한 조폭 아니냐. 네. 혹은 국민의 짐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움 클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낙선자들은 이제 물론 본인의 책임들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왜 낙선했는가 하는 가장 큰 요인을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누구든지 정치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그 큰 흐름을 도저히 본인들이 극복할 수가 없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고 예. 당에서는 좀 그와 약간 좀 다르게 평가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저 낙선자들한테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예. 이것도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총선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건 제가 평가를 하는데 아하. 자, 그런데 이제 낙선자들이 그동안 왜 그 본인들이 낙선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원인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글쎄요, 오늘 공동운명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저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부분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자꾸 대오각성이라는 게 결국 윤 대통령이 변화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당에 별 희망이 없다 하는 걸 아마 낙선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저는 저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훨씬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상민, 서병수, 직감생략하고 이용, 하태경, 김영선 이런 낙천자들이 박성중 이런 인물들도 보이고요. 오늘 한 50명 정도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내용 중에 친윤이
당 지도부를 꾸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저 현장에서 나온 모양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아마 이 사람으로 좁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인물입니다. 윤정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안 맡겠다고 하셨는데 몰라요. 혹시 나중에 끝나고 봅시다. 원내대표가 그러면 비대위원장 안 맡겠다고 한 건 맞는데? 아니, 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만 우리.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저기 봅시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 거절한 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물론 뭐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 뭐 총선판을 많이 꾸렸기 때문에 뭐 낙선한 사람이든 당선한 사람이든 총선 끝나고 만날 수는 있긴 한데 이 만남 자체가 거의 원내대표에 대한 선거운동식 아니냐. 그래서 이철규 의원으로 원내대표 모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네, 원내대표는 사실은 그 화려한 자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봉사하는 자리고요. 생각만큼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캐릭터상으로는 화려한데 원내대표가 갖는 이제 의정 활동에서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이나 이제 배분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화려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 이제 한동훈 견제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워낙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셀러브리티니까 이제 유명 인사니까 거기에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한 친윤이 죄는 아니야라고 하는 말에 뭐 한 30%는 뭐 반대하지만 70%는 제가 찬성을 하는 게 사실 원내대표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가 하지 못하는 일을 또 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차기 국민의힘의 차기 이제 비대위, 이제 관리형 비대위가 지나간 다음에 당 대표가 뽑히지 않겠습니까? 오는 전당대회에서 그 당 대표로 나갈 사람들 중에 예컨대 뭐 나경원이라든 의원 당선자라든가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뭐 원희룡 뭐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또는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비윤 인물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좀 각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뭐 권력 3년 차로 넘어가면서 실제로는 당이 이게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것이 또 당연한 이제 흐름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랬을 때 그렇게 대통령과 당 대표가 어느 정도 각이 서 있을 때 그것을 좀 무마시키고 이건 저 당과 이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원내대표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친윤이 되는 것도 저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원내대표 나가는 걸로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비윤 쪽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김태호 의원 정도인데 이철규 의원을 잘 만나보면 이게 분석력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굉장히 대인 관계가 좋아서 저는 원내대표를 잘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총선 책임론을 두고 꽤 수도권과 뭐 영남 혹은 비윤과 친윤 여러 가지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원내대표 포함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거리까지 아직까지는 뒷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